올려놨는데 보니까 소리가 다 전부 다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어저께 거 맞죠? 알고 보니까 선이 빠져 있어가지고 선이 분리가 돼 있더라. 그걸 못 보고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혼자 막 열심히 뻘짓하고 다 했다 하고 이렇게 딱 올렸는데 안 나오는 소리가 네 그래가지고 눈물 어저께 눈물 흘리고 다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녹화했어요. 그거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녹화해도 소리 안 나왔을 때 네. 아무튼 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내주세요. 나중에 개인 톡으로, 였죠? 숙제 내드리면 개인 톡으로 꼭 보내주시고, 영상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 였죠? 영상 보시고, 특히 아마 95회차는 은근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였죠? 95회차. 네, 여러분들, 95회차가 뭐야? 원래 다음 날까지. 예, 가급적 다음 날. 예, 알집을 압축해서 가급적. 알죠? 가끔씩 다 보내주는 분들이 계셔. 저한테 막 하나 줘. 그 사진을 1부터 한 30개까지 제가 다 못 봐요. 알집으로 가급적 압축 좀 해주세요. 거의. 저렇게 태연님이 잘 올려주셔가지고. 또 다음 날까지 해주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 그죠? 바쁘세요? 혹시 또 끝나면 또 어디 가셔야 돼요? 아니죠? 어디 가시면 할 수 없지만 어디 안 가시면 그죠? 다 여러분들 위해서죠. 다 여러분들 위해서 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응? 예. 보내주시면 돼요. 또는 안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영상하고 여러분들 하신 거 비교하셔도 되고 아시죠? 쑥스러우시면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일단 자, 여기 자산의 저가 매입과 관련된 이해에서요. 좀 복습 좀 하면 우리가 요거였죠. 뭐냐면 우리가 미실현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였어요. 일단 왜 안 돼? 음식도 많자. 왜 이러지? 예? 미쳤나? 당황스럽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저가 매입이라는 건 이익을 봤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세법은 이익 본 건 되게 좋아해요. 이익 보면 세금이 느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미실현된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건 실현, 즉 처분했을 때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여기 외워주셔야 돼요. 그 오늘 숙제 나갈 거니까.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우리 유가증권을 사채하고 주식이죠. 자,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게 되면 저가 매입할 당시에 과세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말은 매입 시점, 저가 매입할 때 과세하고 실제로 실현됐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가 매입할 때 과세한다라는 건 2022년도에 저가 매입해서 2080년도에 팔았다라고 하면 저가 매입할 때 과세한다라는 건 2022년도에 당장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저가 매입할 때 과세하면 나중에 그만큼 과세는 하면 안 되죠.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미래에 나중에 없어지면서 비용의 증가도 있지만 나중에 없어지면서 수익의 감소다라는 표현이었죠. 여기서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과세하면 그만큼 자산을 올려줘야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 녹화가 잘못됐다고 당황해가지고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자, 그러면 왜 특수관계자인 개인한테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하면 저가 매입하는 당시에 과세하는지 설명하긴 할게요. 이유는 안 중요해요. 시험에 이유 안 내요. 아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규정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 규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여기 A 개인이 주식 부자예요. 주식을 100억 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의 아들이에요. 즉,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죠, 아버지? 맞죠?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갑법인이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자, A 개인이요. 자신 아들한테 주식을 공짜로 증여하고 싶어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팬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직접 아들한테 주식을 100억에 양도하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속세, 우리나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너무 많이 부과한다고? 예, 거의 여러분 특히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았잖아요. 그거 바로 하면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 거의 60%네요. 실제로 특히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상속을 받으면 거의 50%, 60%네요. 그러니까 증여세 최고세율이 50%거든요. 50%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식 100억을 원샷으로 주면 거의 40억에서 50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직접 아들한테 주식을 주기에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사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무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세무사를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안 맞고 아들한테 주식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저께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은 특수관계자가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 특수관계자고,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지금은 전부 다 문제를 삼아요. 왜냐면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옛날에도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문제 안 삼은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이 유가증권 있죠. 특히 주식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거의 개인 투자 안 했어요, 여러분들. 맞죠? 가끔씩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가자. 우리도 가자. 일단 정말 갔죠. 그죠? 위로 간 게 아니라 저 지하실로 같이. 맞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장은 안 좋다. 자, 미국으로 가자. 갑자기 미국으로. 그죠? 이게 무섭죠. 그죠? 사람들이 가자 하는 곳마다 막 가요. 정말로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식 투자가 활성화됐지만 옛날에는 개인이 투자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주식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있죠. 개인이 유가증권을 처분하잖아요. 개인이 유가증권을 싸게 처분하는 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옛날에.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세무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 보고요, 법인 하나를 세우래요. 아들 보고 법인 하나 세우는데 얼마 안 들어요, 여러분들? 뭐 법인 세우는 큰 법인 말고 그냥 일반적인 법인. 맞죠? 등기만 하면 되거든요. 법인 하나를 세우래요. 그럼 아들이 갑법인의 주주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특수관계자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세운 갑법인도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요, 갑법인한테 이 주식을 1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저가양도 하신 거죠.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팔았으니까 저가양도고, 그럼 아버지는 손해니까 원래는 세금을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 있죠.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갑법인, 얘한테 특수관계자한테 저가양도 했잖아요. 그럼 손해봐도 문제를 안 삼았던 거예요. 개인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갑법인은 그러면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산 거죠.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샀으니까 99억에 이득받고, 그 이득받으니까 과세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과세가 안 되고, 갑법인도 과세가 안 되고, 아들은 증여를 다이렉트로 받은 게 아니니까 증여세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이 갑법인의 최대 주주잖아. 거의 100%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러면 아들은 요 갑법인을 통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간접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증여세 안 내고 이렇게 우리가 갑법인과 같은 법인 하나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회피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바꾼 거예요.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일단 아버지한테 못 때려요. 왜 못 때리냐면 그 당시에 법이 특수관계자인 개인한테 개인이 주식을 싸게 팔아도 괜찮다라고 법이 있었거든, 그때는. 아시죠? 그럼 과세를 못하고, 그 다음에 아들은 공짜로 증여를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얘한테도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법을 고쳐가지고, 요 갑법인한테 과세를 당장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요 갑법인은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산 거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얘가 100억에 팔았을 때 그때 과세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갑법인이 만약에 주식을 이 아들이 갑법인의 주식을 2080년도에 팔았어. 그럼 2080년에 과세되잖아요. 그럼 얘는 앉아서 꿀 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법인이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매입할 때 당장에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분개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다가 분개를 좀 해보죠. 자, 보시면. 자, 일단 갑법인 분개요. 자, 우리가 갑법인은 장부에 이렇게 적겠죠? 차변에 주식 1억, 대변에 현금 1억.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갑법인 분개. 하지만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미실현된 이익이 99억이잖아요. 갑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 당장에 과세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현금 1억 나갔지만 세법은 얘를 수익으로 지금 당장에 99억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차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정법은. 차변에 그 미실현된 이익이 과세된 것만큼 자산이 늘어야 나중에 자산이 없어지면 수익이 감소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주식 100억. 네, 분개가 이렇게 돼요. 요거 분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다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만약에 2022년에 저가 매입한 거예요. 그럼 얘를 만약에 2080년에 팔았어. 2080년에 이때 처분을 했대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분개할 거냐면 2080년에 실제로 100억에 팔았대요. 현금 100억. 그 다음에 이때나 수익이 될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세법은 주식이 지금 100억이죠. 장부의 세법은 100억. 현금 100억. 당연히 이때는 수익 99억 또 과세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맞죠? 수익 빵억.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실현된 이익이 과세되는 것만큼 자산을 그만큼 더 올려줘야 나중에 실현됐을 때 자산이 더 많이 감소하니까 이중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 처분할 때 분개를 내는 게 아니라 저가 매입할 때 분개를 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분개, 그럼 세무적 어떻게 돼요? 세무적. 자, 일단 세법상 수익이 99억 많죠? 맞죠? 그래서 입금선임 99억. 뭐 개정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자산이 세법이 99억 많죠. 그럼 자산이 많으니까 소득 차원 뭐예요? 유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한테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면 세무적 외우셔야 돼. 시험에 1, 2점짜리 나오니까 입금사는 유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어떻게 분개하실지 잘 모르시거든. 맞죠?
그래서 꼭 외워주신다. 자, 밑줄 좀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155페이지네요. 155페이지. 자, 155페이지의 맨 위에 자산의 저가 고가 매입 있죠,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별표 치시고. 자, 가로 1번 저가 매입 보이세요? 제목? 자, 저가 매입이라는 제목에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자, 예외의 밑줄입니다. 자, 밑줄. 예외의 첫 두 줄 밑줄. 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 차액. 방금 사례에선 99억이었죠. 밑줄 계속. 자, 시가 빼기 매입가액. 방금은 시가가 100억이고 매입가액 1억이었잖아요, 여러분들. 1억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라는 거, 세법이 자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취득가액에 포함에다가 입금산입 유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입금산입 유보. 그 취득가액에 포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입금산입 플러스 유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고가 매입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일단은 예외의 동그라미 1번 보이시나요? 예외의 동그라미 1번에다가 12장이라고 적어주시고, 예외의 동그라미 1번에다가 12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13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여기가 2장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우리